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이라는 역자가 교역과 변역을 이름하여 역이라 하였다라는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궤효로 말하고 변역이라 하는 것은 시초점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주역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주역에서의 궤효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물체를 말하는 것이고 주역점에서 나타나는 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들의 일에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강의에서 교역을 말할 적에 정명도 선생의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상대적인 것이 없는 물건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주역, 궤와 효만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상대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은 반드시 상호 간의 교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류를 우리는 교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호 간의 교류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교류를 통해서 동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화하면서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교역과 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남녀지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사귄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교역이고 교류고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여자와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을 보면 평상시에 화장도 안 턴 학생이 좀 짙은 화장을 해서 물어봤더니 왜 갑자기 그러냐고,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그런다고. 그게 교역을 통해서 벌써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는 교역과 변역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가 주역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변역이 일어날 때 물극필변의 원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극도에 이르르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음식의 예를 들었듯이 모든 음식은 각자의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가 합하여지면 그 다음에는 그 음식 맛이 또 다른 맛으로 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극필반의 원칙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그 단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단 음식은 다음에 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극필반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히려 썼던 것은 쓴 음식은 다 하면 달게 되는 것이고 단 음식은 다 하면 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물극필반의 원칙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주역이라는 역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궤효와 시초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변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주역의 체계 구성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살펴보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역이라고 할 때의 두 번째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는 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볼 수 있지만 다시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뀌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리와 올챙이를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돼버린 것은 변한 것입니다. 이 바꿀 역자인 것입니다. 그럼 변한 것은 뭐냐? 올챙이가 발이 나오고 서서히 개구리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모습이 다 변해버리면, 올챙이의 모습이 변해버리면 그 다음은 바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미나 바로 그런 애벌레나가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자와 역자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이라는 것은 진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문자로 써서 말한다면 변이라는 것은 뭐냐? 역지점이에요. 지금 바뀌어가는데 점진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역은 뭐냐? 변지성이라. 이 변하는 과정이 완성체를 이뤘을 때는 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게 아니라 겨울로 가기 위해서 가을이라는 단계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양의 세계에서 음의 세계로 바뀐 것이에요. 이게 변역이에요. 어느 하루아침에 바뀐 건 없어요. 이게 변역이라는 글자 뜻이에요. 자, 이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볼 수 있고, 그건 뭐냐? 양이 음으로 변한 것이에요. 이 존재에서 저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것이 을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과정이 노양은 변이 소음하고, 노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소음으로 변해서 바로 양변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음변양은 뭐냐? 소음은 변치 않아요. 소자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극필반의 원칙에 의해서 이 극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소자는 극이 아니에요. 노자가 극자 뜻이에요. 그래서 노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극양이란 뜻이에요. 양이 다 한 자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극도의 극점에 이르르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 극점에 이르러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순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어느 날은 이 세상을 떠나주셔야 돼요. 다 한 날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뒤의 순환관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물극필반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양은 이제 노자와 소자 뜻을 알지 않겠어. 노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소는 점진적인 것이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해 가는 것들은 아직 소위 노자까지 가기 전까지는 발전 단계예요.
노음이라 하는 것은 소양으로 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점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말한 노양이라는 것은 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음이라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구와 육이라고 하는 노음과 노양 숫자는 효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효의 변화를. 그것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괴효지 제도서에 우리는 주역의 괴가 만들어지고 384효가 원래 처음에서 도서에 있을 적에는 이 말이에요. 도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도낙서 줄임말이잖아, 이게. 하도낙서에 이 괴로 벌어지기 이전의 하도낙서에 있었을 적에는 초무 변지 가언요. 애시당초에는 변이라는 것을 가히 말한 부분은 없어요. 하도낙서 자체가 뭐 변이니 어쩌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게 그 자체는. 그런데 하도낙서에 의해서 64개가 만들어지고 384효가 만들어진 후에는 어때요? 원래는 하도낙서 소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온시 상태는 있었지만 애초에는 없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러한 원리 개념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변역이란 말은 없어요. 이게 양이 변해서 음된단 말이 없다고, 하도낙서에는. 그런데 이와 같이 괴가 그려지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과정이 우리가 점서예요. 그래, 유어, 점서, 득계지우에 점을 쳐가지고 괴를 64개 어느 효를 찾은 이후에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9, 6, 7, 8이라고 하는 소위 노양과 노음과 소위 소양과 소음이라는 이 숫자 개념이 거기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구자는 변이파라고, 바로 이 말이 노양의 구는 소음인 8로 변하는 것이고 노음인 6은 변해서 소양 7로 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효를 찾아서 점을 치는 거예요. 어세유 변역지의라 바로 이렇게 점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음양에 서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원래는 있었던 건 아니라고. 우리가 점을 치는 과정 속에서 변역의 의의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서 응용하는 거라고. 대저영 유계유시하니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우리는 64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384효가 있는 것인데 이 괴의 본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점을 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유계유시하니 우리는 괴도 있고 그걸 가지고 시초점을 쳐요. 그러므로 주역의 작용은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계무시면 만약에 64개라는 주역책은 있는데 이걸 점서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주역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건 주역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주역의 용도는 점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괴가 있고 시초점에 작용이 없다면 이건 주역은 무용지물이다 이 소리예요. 역은 무용이 되고 반대로 만약에 시초점은 쳤는데 그걸 찾아볼 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 주역이라는 것은 근간이 없잖아. 또 무체라 어떤 실체가 없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양대 두 가지의 요소를 갖췄을 때 주역에 작용을 한다라는 말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입장에서 우리는 궤와 시초라고 하는 데에 지금 이 유계유시란 데가 뭔 말이 들어있어요. 이 궤요 속에는, 궤 속에는 교역의 체가 있다고, 그리고 시초에는 변역의 의의가 있다고. 바로 주역이라는 것은 이처럼 궤와 시초가 존재함으로 해서 주역에는 뭐가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역자에는 교역과 변역의 뜻을 갖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을 바꾸면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는 역자에는 이 양대의 요소를 갖춰서 주역의 구성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주역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결론은 교역이라는 것은 뭐냐? 대체로 주 궤효원이요. 궤효를 가지고 주로 해서 말한 것이오가 뭔 소리요? 유계라고 하는 것이 교역의 의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변역이란 뭐냐? 대저 주시언이니 대체로 시초점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다. 바로 주역의 기능은 교역이자 변역인데 그것을 주역 자체로 말하면 궤자 시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주역의 본질이다. 이 여기에 의해서 주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됐다라고 규정지은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역경몽인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간에 파위 저유소란이러니 바로 여기에서 말한 중간이라는 것은 환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주역의 체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주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경, 하경과 공자 12구로 해서 12편이 원래 구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혼합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느 때 이루어졌냐면 환나라 당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이라고 썼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환나라 당시를 거쳐오면서 파위 저유 소란이러니 잠옷 여러 선비들이 혼란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뒤죽박죽 만들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책을. 여기에서 여러 선유들을 쓰질 않고 있는데 뒤에서 이거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런데 이 남송시대에 오면서 근세의 조씨가 시정지신이나 근세의 남송 조열지가 처음으로 그 잘못, 저유들이 어지럽혔던 그런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본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어요. 남송시대 때. 북송과 남송 그 교차기에 조열지가 먼저 했는데 처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이 민흥진화 고문이라 모두 다 고문 체제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 의도는 좋았지만 12권을 8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맞지는 않은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자의 친구자 같은 동학이었던 같이 공부를 하셨던 여조겸이 우갱 정자야 또다시 조열지가 해놓은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편정해서 저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본 체제로 만든 거예요. 상경, 하경 2권과 공자전 12획을 마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조겸이 구본 체제, 원래 구본 체제, 원본 체제로 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자가 본의를 붙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복 공시지 구운이라 바로 공자의 이 구자는 본자 쓰면은 쉽게 되겠죠. 옛날 구본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썼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당시에는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제유가 어떻게 주역의 체제를 흐트러 놨는지, 그리고 조열지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볼 자료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자료가 검색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자, 먼저 보면 공자만년의 호여가사, 공자께서는 어느 해에 주역을 좋아하신지는 모르지만 공자가 노나라를 돌아오실 때가 68세예요. 그리고 73세에 돌아가셔요. 이 5년간에 모든 산시서, 시경과 서경과 그리고 찬주역, 그리고 모든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된 게 5년 사이에 공자의 일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공자가, 여러분들은 위편삼절을 공자가 어느 때 하신지 아십니까? 노년에 하신 거예요. 노년에. 젊은 시절에 위편삼절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70대를 바라보면서 위편삼절할 수 있는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된지, 이게 공자 같은 성인도 노년에도 이렇게 위편삼절에 독서를 하신 거라고. 이게 젊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적으로 공자의 학문을 좋아하신 거 대단하신 거예요. 말년에 들어가지고 공자의 입에서 탄식이, 정말로 몇 년 더 살고 싶어 하는 탄식은 딱 하나, 주역 때문에. 가수년이라고 노래. 나에게 몇 년만 더 살게끔 내 목숨의 소를 좀 빌려주셨으면 남은 세월을 주역을 더 읽고 좀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최초의, 공자가 오래 사시고 싶어 하는 탄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주역 때문에. 이성을 좀 더 계시고 싶어 한 것이 주역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자가 만년에 주역을 좋아하셔가지고 주역을 읽으실 적에, 독지, 주역을 읽으실 적에 주간이니까 가족으로 엮은건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읽으셨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많은 독서를 하시고 나셔서 주역을 위하여 전을 쓰셨다. 뭔 전을 썼냐면 이게 12기예요. 단전, 상전. 왜 상하가 되느냐? 경문이 상경하전이잖아, 이게. 그래서 상경하전을 따로 구분하니라고 상경하전이에요. 이 상단, 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문이 2개니까 효사를 하는 것도 2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상상, 하상. 총체적으로 바로 이 단과 상에 해당되지 않는 총체적인 주역의 총설은 개사전으로 상하를 썼고, 나머지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계에만 존재해요. 나머지 설괴, 잡괴, 석괴, 여기 점 하나, 설괴라든지 잡괴라든지 석괴, 이렇게 해서 10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셨다 이것이에요. 전자가 동사되면서.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은 주자가 본인으로 썼던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글이 지금 이 책하고는. 그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명나라 영락연간에 다 아시다시피 명나라 영락연간에 이 호광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 주자학을 밝히기 위해서 3부 대전을 만들잖아요. 사서대전, 삼경대전, 성리대전. 그 전부 다 주자학을 밝혀서 그걸 과거에 대본으로 삼기 위해서 3부 대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삼경대전에 주역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 대전은 시전, 서전 주역군이 없잖아요. 얘기나 춘추는 없어요. 대전체가. 그래서 삼부대전 중에 삼경대전에 주역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 이제 이것이 소위 오경대전을 편수할 적에 역적 주역은 이 그 영락연간에 이 명나라 성종 당시거든 이게. 명나라 성종 당시에 호강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오경대전이라지만 삼경대전이요. 이게 주역은 어느 대본을 사용했냐면 전 이천의 정전의 원본을 사용한 거예요. 이 정전의 원본을 사용한 것하고 이 주자의 본의의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대전은 정전의 원본을 따라 가지고 주자의 본의를 어떻게 했느냐. 주자의 본의는 이 체제를 따른 거예요. 상경, 하경, 주자 10익으로 여기 공자 10익으로 분류된 거예요.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이 류종이라 유별로 따랐다 이 말이 재편집을 해본 거예요. 이게 상경, 하경 체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상단, 하단 이와 같이 상상이 아니고 그 효에다 다 붙여놓고 단사면 단사에 잘라서 붙여본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지금 이 대전체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명나라 영락연간의 호갱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본의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체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거기에 주석이 뭐라고 쓰는 거는 정자의 역전은 어디치를 중심으로 했냐면 왕사본의가 왕필본을 주로 하는 거예요. 왕필이 여기에 제유의 하나예요. 주자본의는 누구의 치를 대본으로 삼았냐면 여동네. 그 여백봉본을 이 대본으로 삼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전설을 찾아보면 주역 본의는 바로 주자의 원래의 본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상경, 하경, 십익 체제로 되어 있어요. 종합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올불상동이라 원래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의를 보면서 혼란된 부분이 덜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체제가 달리 있다라는 것을. 명나라 영락연간에 대전을 편수하면서 주자의 권차, 주자의 본의본을 취해가지고 활부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잘라낸 거예요. 해당 부분으로. 그래가지고 정전지 후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주자의 그 편정한 고문이 산란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의 부분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